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부수풀이 29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짐승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개견, 개견변, 맹수치, 범의 문체호, 사슴록, 양양, 돼지시, 돼지머리개, 소우, 뿔각, 말마, 짐승 뒷모습류, 이렇게 12개의 글자입니다. 먼저 개견자를 보시겠습니다. 이 글자는 귀를 쫑긋 뻗은 개 모양을 세워놓은 글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점을 찍은 것은 귀가 밝아 도둑을 지키는 개의 귀를 강조한 모양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개견변, 이 글자는 개견자를 글자의 왼쪽 변에 쓰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개견변이 들어가면 들깨같이 사나운 짐승을 뜻합니다. 먼저 개견자 원래의 모양 그대로 들어가는 글자에 엎드릴 복자가 있는데요. 사람인 변에 개견자를 합쳐가지고 바닥에 잘 엎드리는 개처럼 사람이 엎드려 굴복한다 해서 엎드릴 복이라고도 하고 굴복할 복이라고도 하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냄새치는 위쪽에 포자자, 아래는 개견자 두 개를 합쳐가지고 개처럼 코로 킁킁거리며 맡는 냄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개견변이 들어가는 글자 범할 범자가 있는데요. 개견변 오른쪽에 무릎마디절, 무릎마디절에 들어가면 무릎을 구부린다는 뜻이라겠지요. 이 글자를 합쳐가지고 사나운 개한테 물려서 무릎을 펴지 못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범한다 하는 뜻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홀로독자가 있는데 개견변에 오른쪽에 나비 애벌레 촉이라고 하는 글자를 합쳐놓은 글자입니다. 나비 애벌레 촉자는 눈이 크고 몸을 잘 구부리는 나비 애벌레라는 뜻의 글자인데 이 글자와 합쳐가지고 애벌레같이 징그럽고 불쾌감을 주는 사나운 짐승들은 사냥을 하며 대부분 홀로 외롭게 산다 해서 홀로 독자, 외로울 독자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맹수치자입니다. 위쪽 부분은 이 손톱조 모양을 오른쪽 부분을 이렇게 좀 생략하고 쓴 글자고 아래쪽은 네 발 달린 짐승 모양, 이 모양을 세워놓은 글자입니다. 세워서 이렇게 표현한 글자 중에서 윗부분 한일자를 이렇게 생략하고 쓴 글자인데 위에 이 손톱조자가 들어간 이유는 사람의 손톱에 해당하는 건 짐승의 앞발톱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는 네 발 단 짐승 모양의 글자, 이 두 개가 합쳐진 글자인데 이 뜻은 날카로운 앞발톱을 감추고 몸을 웅크린 채 먹이를 노려보며 덮치려고 하는 고양이과 짐승인 맹수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고양이과 짐승인 맹수들은 사냥을 할 때 앞발톱을 안으로 집어넣고 사냥감한테 들키지 않게 살금살금 기어가 가지고 가까이에 다가가면 그때 발톱을 드러내 가지고 한꺼번에 먹이를 덮쳐서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맹수치자가 들어가는 글자 표범표자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국자 작자를 쳐놓은 글자인데 국자 작자가 들어가면은 동그라미 모양을 이렇게 표현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와 합쳐져 가지고 온 몸에 국자 모양처럼 둥글고 검은 무늬가 있는 맹수가 표범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담비초자, 이 글자는 맹수치자 오른쪽에 불을 소자를 합쳐놓은 글자인데 불을 소자는 칼도자 밑에 입구자를 써가지고 무당이 칼춤추며 입으로 신을 부른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이 불을 소자를 합쳐가지고서 불러서 나오는 것처럼 집 주변에 자주 나타나는 맹수가 담비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다음은 범의 문체호입니다. 이 글자 아래쪽에 7 칠자가 들어있죠. 근데 이 7 칠자는 원래
물건을 칼로 끊는 모양을 나타낸 그 끈을 치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7번이면 끊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게 자연의 이치락에서 혼자 쓰일 때는 7칠이라고 하지만 다른 글자 합쳐질 때는 모두 끈을 칠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범을 나타내는 글자에 이 끈을 칠자가 들어간 이유는 짐승을 잡아서 끊어먹는 사냥을 잘하는 게 범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부분은 이 위쌍자의 아랫부분을 아래쪽하고 겹치니까 생략해 쓴 글자고, 또 바로 밑에 있는 글자는 이 가죽 비자가 생략된 글자입니다. 이 글자 세 개를 합쳐가지고 사냥을 잘하는 범의 머리 쪽 가죽 무늬가 빛나는 모양에서 범의 문체호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범호자의 생략형이고 또 부수자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범의 문체호가 다른 글자가 합쳐지면 모두 그냥 범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 범호자가 있는데요. 범의 모양을 나타내는 범의 문체호 아래에 범의 발 모양을 걷는 사람 인자로 써서 붙여놓은 글자입니다. 이 뜻은 짐승의 왕이라 도망다니지 않고 사람이 걸어가듯이 이렇게 어슬렁거리며 걷는 짐승이 범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빌허자가 있는데요. 범의 뜻을 나타내는 범의 문체호 아래에 원독구자가 변형된 글자를 합쳐놓은 글자입니다. 이 뜻은 범이 사는 언덕에는 다른 짐승들이 잡혀 먹일까봐 살질 않아서 비어있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다음은 사슴녹자가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는 안쪽 벽에 터져 있는 마당을 뜻하는 지범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모양은 사슴의 뿔이 2개 나 있는 그 모양을 표현한 글자고, 맨 밑에 이 글자는 사슴의 다리 모양을 나란할 빗자, 견줄 빗자로 이렇게 표현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글자를 합쳐가지고 뿔이 2개 나 있고 긴 다리로 견주듯이 뛰어다니는 짐승을 잡아다 집의 마당에서 기르는 게 사슴이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사슴녹자에서 다리 모양을 생략한 이런 글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사슴녹자 그 원래의 모양 그대로 이렇게 쓰이는 글자에 티끌진자가 있습니다. 사슴녹자 아래에 흑도자를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글자인데, 사슴이 띠지어 달려다닐 때 일어나는 흙먼지와 티끌이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고울여자가 있는데 위쪽에 뿔 2개가 가까이 붙어서 도단한 모양인 이 붙을여자를 합쳐가지고 사슴이 나란히 붙어서 짝을 지어 다니는 모양이 곱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슴 녹자의 아래 다리 모양을 이렇게 생략하고 이렇게 쓰는 글자 경사경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사슴 녹자가 생략된 글자 아래쪽에 가죽 비자가 생략된 글자를 합치고 또 밑에 마음심자와 천천히 걸을 세자를 이렇게 합쳐놓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천천히 생겨나서 사슴 가죽을 선물로 갖다주는 경사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가장 귀한 선물이 사슴이었는데 살아있는 사슴은 귀하고 비싸서 차선책으로 사슴 가죽을 이렇게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양양자입니다. 이 글자는 2개의 커다란 이 뿔과 귀가 보이는 양의 머리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다른 짐승들을 나타낼 때 다리 모양까지 이렇게 표현했는데, 양양자와 효자는 머리 모양만 보고 나타낸 글자입니다. 양은 제사를 지낼 때 희생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면은 양이라는 또 희생물, 제사 지낼 때 희생물을 써서 상서로워졌다 해서 상서롭다. 또 양은 무리지어 다닌다 해서 무리라는 뜻. 양은 또 순하고 착하다 해서 순하다, 착하다 등의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머리 쪽에 쓸 때는 아래로 늘어진 부분을 이렇게 생략한
이런 모양으로 쓰고 이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변형되어서 쓰이기도 합니다. 양양자 원래의 모양 그대로 쓰이는 글자에 큰 바다 양자가 있습니다. 왼쪽에 물수변을 붙여가지고 양떼가 몰려오듯이 큰 파도물이 밀려오는 멀고 큰 바다라는 뜻입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의 바다를 나타내는 글자죠. 이 착할손자는 양양자 아래에 말씀원자 두 개를 겹쳐 놓은 그 다투어 말할 경자가 생략된 글자를 넣어서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다투어 말하며 서로 자기에게 양처럼 착한, 즉 좋은 결론이 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착할 손자, 좋을 손자라고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양양자 아래 늘어진 부분을 생략하고 이렇게 쓰는 글자에 아름다울 미자가 있습니다. 글자는 양양자가 생략된 글자 아래에 큰 대자를 합쳐놓은 글자로서 살이 쪄서 큰 양은 고기, 젖, 털, 가죽 등이 많이 나와서 좋다, 아름답다 해서 아름다울 미, 좋을 미라고 하는 글자고요. 또 양양자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변형돼서 쓰이는 글자 붙을 착자가 있네요. 양양자가 변형된 글자 아래에 눈목자를 합쳐가지고 양이 떼지어 살면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눈을 마주보며 몸을 서로 붙이고 있다는 뜻의 글자고요. 또 부끄러울 숫자는 양양자의 변형자 아래에 들어가는 글자가 소축자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를 합쳐가지고 큰 제사를 지낼 때 바치는 희생물을 큰 소를 드리지 못하고 작은 양을 드려서 부끄럽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돼지 시자입니다. 이 글자 왼쪽 편은 네 발 달린 짐승의 모양인 이런 모양을 세워서 이렇게 표현한 글자고요. 또 오른쪽 부분은 사람인 자를 거꾸로 표현한 이 변화할 비자, 이 글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인데 뜻은 가축으로 변화시켜 기를 수 있는 짐승인 멧돼지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이 짐승들은 모두 산이나 들에서 살았었는데 그걸 가축으로 변화시켜서 기른 짐승의 대표적인 게 멧돼지라는 뜻입니다. 돼지 시자가 들어가는 글자 집가자가 있습니다. 위쪽에 집면자를 합쳐가지고 옛날에 돼지를 기르며 살던 그 시골 집을 나타내는 글자고요. 또 집돼지 돈자는 그 왼쪽 편에 살고기를 뜻하는 육다로를 합쳐가지고 살이 찌게 길러서 잡아먹는 집돼지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다음은 돼지머리개입니다. 이 글자는 뾰족한 주둥이가 있는 그 멧돼지 머리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이고요. 돼지머리 개자가 들어가는 글자 나무 깎을 녹자가 있는데 돼지머리 개자 아래에 민물 숫자를 이렇게 합쳐놓은 글자입니다. 이 뜻은 멧돼지가 주둥이에 있는 송곳니 자라는 걸 막기 위해 송곳니로 나무 껍질을 갈가 깎는다는 뜻인데 이때 나무의 속껍질에서 물 같은 진이 나온다 하여 아래에다 민물 숫자를 이렇게 합쳐서 쓰는 그런 글자입니다. 푸를 녹자, 왼쪽에 실사, 오른쪽은 나무 깎을 녹자죠. 두 글자를 합쳐가지고 멧돼지가 송곳니로 깎은 나무 껍질 속에 실 같은 소미줄의 색깔이 푸르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다음은 소자가 되겠습니다. 힘의 상징인 이 뿔과 뿔 아래쪽에 두 개의 귀가 있는 소의 머리 모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이 소자도 아까 말씀드린 양양자처럼 그 머리 모양만을 보고 이렇게 만드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머리 쪽에 쓸 때는 아래로 늘어진 부분을 이렇게 생략하고 이렇게 쓰고 왼쪽 변에 쓸 때는 이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씁니다. 소자 원래 모양 그대로 쓰는 글자에 물건건자가 있습니다. 왼쪽에 사람인 변을 합쳐가지고 사람이 농사일을 할 때 소를 물건처럼 부린다는 뜻입니다. 소자를 아래 늘어진 부분을 생략한 이런 모양으로 쓰는 글자에 고할고자가 있네요. 위쪽에 소자가 생략된 글자 밑에는 입부자를 합쳐가지고
소를 잡아 제물로 바치며 신에게 입으로 고한다, 알린다 해서 고할고, 알릴고라고 하는 글자고요. 소자를 변으로 쓰는 글자, 이런 모양으로 쓰는 글자는 물건 물자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소의 갈빗대 모양인 깃발 물자를 합쳐서 깃발 모양의 갈빗대가 보이는 소는 농가에서 중요한 물건이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기를 목자, 소변의 오른쪽에 휘처리 모양을 나타내는 칠복자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풀밭에서 소를 몰기 위해 휘처리로 치며 기른다 해서 기를목, 칠목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뿔각자입니다. 이 글자는 속이 비어있고 뾰족하게 각이 지어 있으며 무늬가 있는 소의 뿔 모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리고 아래 양쪽 늘어진 부분을 떼어내고 이렇게 생략해서 쓰이는 글자도 있습니다. 뿔의 끝이 뾰족하여 모서리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모서리 각이라고도 하는 글자고요. 뿔각자, 원래의 모양 그대로 쓰이는 글자에 풀해자, 가를 해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뿔각자 오른쪽에 칼도자와 소자를 합쳐놓은 글자인데 소의 두 뿔 사이를 쳐서 쓰러뜨리고 몸뚱이를 칼로 갈라서 풀어 헤쳐서 소를 잡는다. 소를 잡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인데요. 이 글자는 풀해라고도 하고 가를해라고도 하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뿔각자 아래 부분 늘어진 부분을 떼어내고 생략해서 쓰는 글자. 저울 때 형자가 있습니다. 단일행자와 가운데 쪽에 뿔각자가 생략된 글자, 그리고 밑에 큰 대자는 받쳐들 공자가 변형된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들이 합쳐져 가지고 소를 몰고 다닐 때 사람들을 이렇게 떠받지 못하도록 나무를 받쳐도록 이렇게 뿔에 가로로 된 그 모양이 저울대처럼 평평하다 해서 저울대형이라고도 하고 평평할 형이라고도 쓰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말마자가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말의 머리, 갈기, 꼬리 모양을 이렇게 표현했고 여기에 네 발 모양을 불화발로 이렇게 표현한 글자입니다. 말의 발 모양을 불화발로 표현한 것은 말은 양의 기운이 강해서 잘 뛰어다니기 때문에 발 모양을 불화발자로 표현한 글자입니다. 말마자가 들어가는 글자, 시험할 험자가 있는데요. 이 글자는 말마자 오른쪽에 모두 첨자, 다 첨자라고 하는 글자를 합쳐놓은 글자인데 위에 부분이 모일집자, 가운데 입구자 두 개 쓴 거는 후르지질 현이라고 하는 글자고 맨 밑에는 사람인자 두 개를 합쳐서 많은 사람, 여러 사람이라는 뜻의 글자. 이 글자들이 합쳐져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부르짖듯이 같은 말을 모두 다 한다는 뜻의 모두 첨자, 다 첨자라는 글자인데 이 글자를 말마자 오른쪽에 붙여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정거장마다 배치를 해놓고 갈아타는 그 역마 또는 전쟁할 때 타는 군마는 모두 다 사람들이 미리 타보고 시험을 한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다음에 역마 역자가 있는데 이건 말마자 오른쪽에 엿볼력, 살펴볼력이라고 하는 글자를 합쳐놓은 글자입니다. 엿볼력, 살펴볼력은 위에 쪽이 눈목자고 그 밑에 부분은 혼자 쓸 때는 다행행이라고 쓰고 다른 글자 합쳤을 때는 큰 죄인 행이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그 두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눈으로 큰 죄인을 감시하듯이 엿본다, 살펴본다 해서 엿볼력, 살펴보기라고 하는 글자인데 말마자 오른쪽에 이 글자를 붙여가지고 지금의 정거장에 해당하는 역마장에서 잘 살펴놓은 말들을 관리들이 타고 온 지친 말과 바꾸어 타게 하던 그 말이 역마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짐승 뒷모습 유자입니다. 경계 경자처럼 쓰이는 이 글자는 짐승의 뒷다리 모양이고 이 사사사자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짐승의 꼬리 모양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이 두 개 글자를 합쳐가지고 뒷다리와
꼬리만 보이는 짐승의 뒷모습이라고 하는 글자고, 사사사자처럼 이렇게 쓴 이 부분은 사맥으로 쓰는 글자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짐승 뒷모습 유자가 이런 모양으로도 같이 쓰는 글자인데, 이 글자의 가운데 쪽에 보면은 획수가 하나, 둘, 이렇게 사맥으로 쓰기 때문에 사사사자 부분을 사맥으로 쓴다는 뜻입니다. 짐승 뒷모습 유자가 들어가는 글자, 짐승 리자가 있는데요. 위쪽에 머리 부분도, 그 밑에는 흉화룡자, 아래쪽은 짐승 뒷모습 유자, 이 세 개의 글자를 합쳐가지고 머리가 흉하게 생기고 발과 꼬리가 달린 산 짐승이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긴 꼬리 원숭이 우자는 위에 있는 받전자가 귀신머리 불이라고 하는 이러한 글자가 생략된 글자입니다. 그 글자 아래에 짐승 뒷모습 유자를 합쳐가지고 뜻은 귀신같이 못생긴 머리와 뒷다리와 꼬리의 뒷모습이 보이는 긴 꼬리 원숭이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이상으로 29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